한국 가요계의 공기가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장의 티켓이, 한 줄의 메시지가 산업 전체의 호흡을 바꾸고 있다. 김용빈. 그리고 CJ의 황금 키워드, 이미경. 연말, 서울의 하늘 아래 10만 함성이 한꺼번에 솟구칠 거라는 소식이 업계를 압도하듯 번지는 사이, 더 놀라운 계획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른다. 라와 도쿄를 동시에 잇는 글로벌 생중계. 케이트롯 역사에 아직 적히지 않은 빈 칸을 향한 거대한 문장이 지금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하나의 장면에서 시작됐다. 용산의 회의실, 불이 약간 낮춰진 공간, 테이블 위에는 무겁게 눌러쓴 콘티 묶음과 최신 사양의 태블릿,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깜빡이는 파란 LED.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에서 퍼지는 음색은 회의실의 심장을 쥐었다 놨다 했다. 그 순간 한 고위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자 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끝이 떨어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숨소리마저 절도 있게 정돈되었다. 그 말은 결심이었다. 이름은 즉시 붙었다. 융빈, 더원. 그리고 지령처럼 퍼졌다. 10만, 서울. 연말. 그리고 라와 도쿄, 동시 호흡. 숫자는 곧 도시의 지도를 바꾸었다. 잠실, 상암, 부산 아시아드가 각각 일막처럼 후보에 오르고 공항과 항만, 호텔과 도로, 통신망의 대역폭이 엑셀의 그리드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10만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실 때 필요한 산소의 양, 10만 명이 동시에 폰을 켤 때 필요한 데이터의 폭, 10만 명이 동시에 환호할 때 카메라 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야 할 안전의 각도. 그런 숫자들이 늘 뒷페이지에 적히는 보조 수치가 아니라 기획의 1페이지로 올라섰다. 그 모든 계산의 최종 목적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됐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 그 예술의 주어는 김용빈이었다. 라와 도쿄라는 두 개의 도시 이름은 단지 좌표 이상의 의미였다. 음악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이 서로 교차하는 상징. 태평양의 바람을 등에 진 라의 아레나는 K-팝 월드 투어가 뚫어놓은 항로를 기억하고 도쿄의 하늘은 객석의 질서와 환호의 파장이 만들어내는 동양적 리듬을 품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두 도시를 위성처럼 배치하고 서울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서울의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라는 아침 해를 맞고 도쿄는 저녁 노을을 받는다. 세 도시의 시간대가 하나의 박수로 겹치는 찰나, 세계는 동일한 BPM으로 뛰게 된다.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 기술팀은 4K 멀티캠 동기화, 저지연 인코딩, 대륙간 회선 이중화라는 난제를 정면으로 부딪혔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음악과 통신의 합작품이에요. 현장 스피커와 해저 케이블이 같은 드럼을 두들겨야 합니다. 무대의 형태는 드라마였다. 3막 구조. 1막은 사랑의 시작. 데뷔 초의 설렘과 첫 관객의 떨림을 재현하는 장.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같은 숨으로 서곡을 펼치고 화면에는 오래된 휴대폰 세로 영상과 최신 시네마 카메라의 와이드가 교차한다. 2막은 시련과 불꽃. 말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상처와 그 상처를 껴안고 더 높이 오르는 의지의 장면? 둔탁한 킥드럼과 불꽃의 스파크가 같은 타이밍으로 터지며 안무팀은 칼 같은 선으로 고난을 그려낸다. 그리고 3막은 빛나는 내일, 러브빈이라 불리는 팬덤이 합창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무대 중앙에서 김용빈이 조용히 관객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예고된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그 두 마디에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고 스크린에는 행성처럼 거대한 하트 펄스가 서울, LA, 도쿄의 좌표를 차례로 밝힌다. 이 마지막 장면은 누군가가 직접 붉은 펜으로 콘티를 고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설이 되었다. 김용빈은 처음에 망설였다고 한다. 10만 명 앞에서 그러나 답은 무대 위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 큰 무대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진 사람의 크기를 세상이 목격하는 것. 누군가는 이를 두고 말한다.
트로트의 언어가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잔잔하고 서정적인 감각이 거대한 스케일과 충돌하면 관객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한다.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가장 한국적인 떨림과 전 세계 스크린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현대적인 전율.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은 그 이중주를 완벽히 합창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 산업은 즉시 반응했다. 항공사는 특별 편성표를 검토했고 호텔은 연말 블랙아웃 날짜에 붉은 표시를 덧칠했다. 협찬을 검토하는 브랜드는 물었다. 이 무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답은 단순했다. 존재. 음악이 상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음악의 존재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 스폰서십 가이드에는 새로운 조항이 적혔다. 브랜드 노출은 스토리를 훼손하지 않을 것.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완전히 무대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선언의 기업들은 오히려 안도했다. 진짜 이야기 곁에선 브랜드만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오랜 데이터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와 도쿄의 생중계 구간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라에서는 해가 떠오를 즈음, 도시의 낮은 안개가 낀 설정. 스테디캠이 객석 사이로 파고들며 보컬의 롱톤을 안개가 삼키듯 퍼뜨린다. 도쿄에서는 네온이 비친 강 위의 바람이 조용히 물결을 흔드는 시간. 드론이 지붕 위를 스치며 내려오고 손짓 하나에 만명의 펠라이트가 동시에 파도친다. 그리고 서울, 10만의 숨이 일제히 들이마셔졌다가 내려앉는 타이밍에 맞춰 불꽃이 하늘을 찢는다. 새 도시의 화면은 하나의 분할된 심장처럼 뛰기 시작하고 관객은 각자의 도시에서 서로를 바라보듯 같은 순간에 같은 가사를 따라 부른다. 화면 아래 작은 자막이 뜬다. 지금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본 이들은 깨닫는다. 이것은 기술의 자랑이 아니라 감정의 동시성에 대한 실험이라는 것을. 의상은 과장되지 않고 그래서 더 크다. 첫 장면의 트렌치코트는 한겨울의 바람을 닮았고 두 번째 장면의 블랙쉬트는 심판이 아니라 결심을 닮았다. 마지막 장면의 흰 셔츠는 무대 조명이 아니라 객석의 펜라이트를 받아서 완성된다. 그 은은함이 객석의 눈물을 불러낸다. 팬들은 스스로를 무대의 일부로 느끼고 무대는 그들의 삶으로 내려간다. 도시의 카페에서는 이 공연을 위해 만든 한정 메뉴가 팔리고 빵집에서는 티켓 영수증을 보여주면 특별한 스탬프가 찍힌다. 공연은 티켓 안에 갇히지 않는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음악은 원래 그렇게 도시를 산책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소리다. 김용빈의 보컬은 대형 공연이 늘 빠뜨리기 쉬운 것을 잊지 않는다. 가까움. 거대한 스크린이 있고 천둥 같은 서브우퍼가 있고 수천 명의 코러스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건 언제나 한 사람의 심장과 그 심장에 닿는 한 줄의 선율이다. 그래서 10만의 함성은 단체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10만 개의 조용한 고백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때 그 노래, 나를 살렸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문장들이 도시의 골목 끝까지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의 정점에서 서울과 라와 도쿄가 같은 박수로 합쳐진다. 이것이 글로벌 동시 생중계가 노리는 진짜 한방이다. 화면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시간을 공유하는 일. 프로젝트명을 정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우리는 왜 이 공연을 해야 하는가? 답은 누구의 사무실에도 갇히지 않았다. 길 위에, 인터넷의 댓글 사이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일기장 첫 페이지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음악은 지갑 열게 하는 소음이고 누군가에게 음악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등불이다. 이번 공연은 후자에게 바쳐진다. 거대한 스폰서 보드보다 작은 포스트잇에 적힌 한 문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당신의 노래 덕분에 오늘을 견딥니다. 그래서 스태프 휴게실 벽에는 포스트잇이 붙었다. 우리는 그 한 줄을 위해 일한다.